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조사된 증원 수요 규모는 2025학년도 기준 2,700명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차례 발표가 연기됐지만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에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을 허용한 뒤 논란이 일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사용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샘 올트먼이 오픈AI의 최대 주주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 직원들은 이사진의 퇴진과 올트먼의 복귀를 촉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퇴사 사태가 우려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에 대해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가 수년에 걸쳐 진행한 리콜 조치에 대해 시기가 적절했는지, 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미루고 계도 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두 차례 연기했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의대별로 입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묻는 서류 조사를 진행해 지난주 최종 정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증원 규모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두 차례 연기했다며 다만 수요 조사 전체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요 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 전산망은 복구했지만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 여전히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유를 모르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는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됐습니다. 기계 탓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직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행안부 측은 현재는 장비 교체로만 해결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L4 스위치 바꾸는데 3일이 걸립니까? 한두 시간이면 그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걸렸고 더 심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업데이트한 이유를 묻자 주말에는 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업데이트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데이트였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네트워크 장비를 제작,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YTN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업데이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요구한 날짜에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 발생 뒤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한 운영체제의 다운그레이드와 제품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장비 기능이나 성능과 연관된 쪽에는 중국산 부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기업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 이 정도 전산망 마비가 되면 정부에서 사실조사가 나온다면서 복구가 늦어진 부분은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췄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했지만 행안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국가 전산망이 문제를 일으킨 건 지난 3월 법원, 6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이어 3번째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미뤄지면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못 팔고 창고에 쌓인 종이 빨대가 2억 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판로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만 믿고 종이 빨대 생산량을 늘리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카페들이 값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늘리면서 못 팔고 쌓인 종이 빨대가 2억 개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재고가 쌓일수록 빚도 늘고 결국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주를 내고 기계 20대 발주내고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제조업체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계도 기간 동안에 대한 것을 그대로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 저희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야 되는 것인지 계도 기간의 연장으로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서를 공문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 시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판로를 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하나에 5에서 7원 정도만 비싼 만큼 수억 원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준다면 카페에서도 종이빨대 구매를 늘릴 거란 설명입니다.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질 때마다 빚을 내서 희망 고문당하듯 버티고 견디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반드시 해결되고 또한 앞으로 생산할 종이 빨대의 판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경영애로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은 응급처치에 그칠 거라며 친환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운영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에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계도 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업계와의 추가 간담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 북서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화물선 여러 척이 침몰하거나 선체가 두동강이 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에레글리 마을 앞 흑해 연안에서 화물선이 항구 인근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알리 에릴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악천후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었다며 불행히도 곧바로 수색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조원 12명 중 1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에레글리 인근 수역을 지나던 다른 화물선은 5m 높이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선체가 두동강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자기 손으로 일군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나 마이크로소프트 MS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내쫓은 이사들에게 물러나라고 오픈 AI 직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그가 최근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오픈 AI에서 전격 해고당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던 올트먼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쫓아 이사진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해 지분이 없는 6인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해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는데
이사들은 올트먼이 AI 위험을 가벼이 여기고 사업만 확장하려 들어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올트먼은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 새 AI 연구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이사진이 사퇴하고 올트먼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MS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대규모 퇴사가 일어난다면 챗GPT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자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6일부터 뉴스 댓글한 인용 답글 작성 기능을 허용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쟁을 키워 클릭 수를 높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경북 메타포트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앱을 이용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인터넷 웹 기반으로 제작해 접근성과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펼쳐진 메타버스 신공항입니다. 아바타가 공항을 구경하고 쇼핑몰로 들어섭니다. 면세점 사이 경북 특산물 판매점에서 축산물 코너를 선택하니 다양한 제품이 펼쳐집니다. 경상북도가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경북 메타포트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는데 여기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또 기업 홍보관도 있고 우리 또 사이소 몰이 있는데 사이소 몰도 올려놨습니다. 면세점에 물건도 사고 사이소 몰에 와서 물건 사실 수 있고. 우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경북도청 등을 가상현실에 구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들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컨텐츠 확장성도 높였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라는 확장성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서비스 초기 콘텐츠가 부족해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가상 공간 자체가 낯설고 접속과 이용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극복할 과제로 꼽힙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에 대해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수년간 리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리콜 결정 시기가 적절했는지와 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 질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각의 리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실시한 리콜은 2016년부터 총 16차례로 대상 차량은 640만 대에 이릅니다. 지난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이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올해는 문항 오류보다는 수험장 운영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제외하겠다던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이 끝난 뒤 나흘간 접수된 이의 신청 건수는 300건이 채 안 됩니다. 663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은 과목은 시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수능 당일 제주 남령고등학교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 5분 전에 2개 고사장이 정전됐고 처음부터 전등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꺼져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황을 하고 쌤들도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 실수로 1교시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학교 측이 2교시 종료 후 다시 1분 30초 동안 1교시 국어시험지를 나눠주긴 했지만 답안지 작성을 끝낸 수험생에게는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시간 내 서둘러 마킹한 사람이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평가원은 시험 문제나 답안이 아닌 진행 과정에 관한 이의 신청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22번 문항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로 정답률이 1.5%에서 5%까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접근 방식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늪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의 신청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를 많이 그려보게 돼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라는 것까지만 접근이 되면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있는. 이 밖에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과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음향 문제를 호소하는 이의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9급 공무원 국어, 영어 시험 문제가 내후년부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냥 외워서 답만 찾는 문제는 없어지고 사고 능력 평가는 강화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제된 9급 공무원 영어 문제입니다. Hit the roof.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는 뜻인데 이 수거만 달달 외웠다면 전체 문장을 이해 못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문제는 지문부터 길어집니다. 정부가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메일이 지문으로 사용됐습니다. 단순 암기력 대신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채워졌습니다. 암기량이 줄어들면은 접근하기가 더 쉬우니까 유입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부담이 덜어지고 공부 양이 일단 줄어드니까 지식 암기 위주였던 공무원 9급 시험이 오는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체계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 당장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데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생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약간 준비해왔던 게 다 바뀌는 거니까. 4년 전만 해도 9급 공무원 시험은 4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매년 하락해 올해는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9급은 특히 암기 위주로 출제돼 시대와 괴리된 딴 세상 시험 취급을 받아온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암기식 지식을 공부해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조차 이렇게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접 시험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소통과 공감, 윤리, 그리고 책임의식 등을 핵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고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5급과 7급, 9급 공채는 물론 경력 채용까지 지원자 모두 바뀐 면접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는 광고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는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평범한 서울 도심의 주택가입니다. 1등 당첨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홍보하는 미국 복권 무인 판매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미국에 있는 법인이 대신 복권을 사주고 거액에 당첨되면 미국에 가서 당첨금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해보고 싶네요. 3,000원. 재미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이런 해외 복권 무인 단말기는 2개 업체에서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400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최근에 판결했습니다.
2년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업체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업체에서 복권을 산 사람도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당첨금이 나왔을 때 이 사업자들이 잠적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한 가지가 있고요. 상당수의 미국 복권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매한 경우에만 그 당첨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감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곳곳에 무인 단말기는 물론 단말기 창업을 권유하는 홍보글도 나돌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8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은 재선에 도전할 만큼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일 말실수에다 걸음걸이도 뻣뻣해 고령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81번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인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자신의 나이를 농담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My birthday today, and they can actually sing birthday music. I just want you to know it's difficult turning 60. Difficult. 하지만 곧 고령의 나이를 숨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로 브라질에서 공연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린 겁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과거 카메라 앞에서 수차례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뻣뻣한 걸음에 도움이 될 보행 보조기를 처방받고 비행기에 오르는 탑승 계단 높이도 낮췄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뽁뽁이 포장지에 집어넣는 것 같은 전략을 선거 캠프가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외 선거 유세보다 실내 행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You okay? I want the press to know that wasn't me.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언론들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잇따라 전했습니다. 나이는 3살 차이지만 바이든의 나이를 트럼프보다 더 걱정하고 유권자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이를 꼽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고령의 나이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81번째 생일을 조용히 넘어가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경험에 따른 연륜을 강조하며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가장 가깝고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오히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설적이게도 대개 부부 갈등은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 부부 사이 소통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